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15일 토요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사 내용이 많지가 않아서요. 짧게 내용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4일 리플이 다양한 플랫폼에서 유동성을 조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유동성 허브 솔루션을 출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리플 측은 새로 출시된 유동성 허브는 기업들이 다양한 암호화폐 거래소, 그리고 장외 거래소, 그리고 전 세계 마켓 메이커 등의 디지털 자산에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 입장에서는 여러 유동성 플랫폼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기업의 자본 조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해당 플랫폼이 XRP는 제외되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등의 암호화폐만 지원하게 된다는 사실인데요. 이에 대해서 암호화폐 커뮤니티 사이에서는 많은 말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비록 리플이 XRP를 증권으로 보고 있지는 않지만 약식 판결을 앞두고 괜한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XRP를 지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XRP를 지원했다가 리플의 노력이 XRP에 들어갔느니 어쨌느니 법적 다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만약 그러한 이유 때문에 리플이 XRP를 이 시점에 그 유동성 허브에 지원하지 않는 것은 코인베이스가 리플을 재상장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비판하고 있기도 합니다. 리플 커뮤니티 대표 존드슨 변호사는 리플이 이번 유동성 허브에 XRP를 지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별로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담담함을 표현했는데요. 존드슨 변호사에 의하면 페이팔이 과거에 XRP를 등록하지 않았던 이유는 소송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리고 로빈후드도 마찬가지였다. 지금은 리플의 유동성 허브에 XRP를 등록하지 않는 것이 이슈화 되고 있는데 그만큼 가격과 상관없이 리플과 SEC 소송은 큰 문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리플이 왜 이번 유동성 허브에 XRP를 지원하지 않게 되었는지 리플의 공식적인 입장이 없는 상황이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플 최고 법률 고문이 최근 대법원 판결을 고려했을 때 SEC가 대법원에서 지난 6건의 사건 중 5건에 패소했다는 소식을 밝혔습니다. 얼마 전 리플의 공정고지 방어를 기각해야 한다고 토레스 판사에게 부랴부랴 보충서원을 제출한 SEC인데요. 대법원 판결 6건 중 5건의 패소를 한 것이 보니 소송에 있어서 SEC 성과가 급하긴 급한 모양새로 보입니다. 자원이 부족한 회사의 경우 SEC와의 이슈에서 벌금을 내거나 합의로 이슈를 마무리하고 있긴 한데요. 만약 이 회사들마저 자원이 허락해서 소송으로 끝까지 갔다면 SEC 패소의 절대적인 숫자는 더 커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대법원 6건 중 5건이 패소했다는 사실만으로 결국 SEC에 공정하지 못하고 무의미한 집행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EC가 규칙 제정안에서 거래소에 대한 정의에 디파이를 비롯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재미있습니다. 오랫동안 정의 내려진 거래소의 범위를 SEC가 무슨 권한으로 디파이를 비롯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까지 거래소 정의에 넣겠다고 하는지 구독자분들께서는 이해가 가실까요? SEC가 규제기관을 넘어서 이제는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입법부, 사법부 역할까지 통으로 하겠다는 건데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무질서한 나라였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와중에 SEC 위원 중에서 유일하게 크립토맘이라고 불리는 헬스터 피어스 SEC 위원은 SEC 게리 겐실러 의장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새로운 기술을 소멸시키는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있고요. 하원 공화당 의원들도 게리 겐실러 SEC 위원장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겐실러 위원장이 자본시장의 원리를 무시함으로써 공공시장을 약화시키고 소기업과 투자자들에게 해를 끼쳤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비판과 서한 당연히 없는 것보다 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암호화폐 시장에 어떠한 변화도 없는 것을 보면 암호화폐 투자자, 업계에게는 매우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SEC 게리 겐실러의 행보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보고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여전히 전통 금융을 통한
암호화폐 거래를 선호한다는 기관 투자자들이 더더욱 암호화폐 거래를 위해서 전통 금융에 의존하게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자유 경쟁의 의미를 퇴색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부작용을 미국 사회에 가져다 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AI 연구자 및 기술 업계 리더들과 함께 인류의 미래가 우려가 되니 강력한 AI 모델의 개발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던 일론 머스크가 AI 스타트업 계획을 따로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기사화가 되었습니다. 현재 머스크는 테슬라와 그리고 스페이스X의 투자자들과 이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장기적으로는 인류의 미래가 우려가 되지만 단기적으로는 세계 최고의 사업가로 남기 위해서 누가 봐도 미래의 큰 부분을 차지할 AI를 벗어날 수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런 형국을 봤을 때 투자자로서도 AI에 대한 계속적인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기사가 많지 않아서 짧게 영상을 전달 드리는데요.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